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관광을 위해서 혈세를 얼마나 낭비를 했고 그런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또다시 혈세를 낭비해서 소송을 걸고 결국은 진실의 소송에서 패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권력의 소송전에 맞서서 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지로 투쟁을 했는가. 이런 것이 언론의 맛이고 언론의 줄기고 언론의 보람이다. 어떠한 권력도 힘으로 진실의 언론을 누를 수가 없다. 이런 것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재인 부부의 이 외유성 국빈놀이, 관광성 외국 방문에 대해서 저는 가혹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주선해주고 알선해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여행사 사장이라고 저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중앙일보의 남정호 논설위원. 문재인의 이 외유성 국빈놀이가 극에 달했던 2019년 그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네, 문재인 부부의 여러 가지 2019년 한 해만 해도 11개 국가가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아주 국빈 방문을 몰아치기. 원래 국빈 방문은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금 아껴두고 그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치기. 그 해 6월 달에 북유럽 3개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에 관한 국빈 방문의 스케줄에 대해서 특히 노르웨이 방문 스케줄에 대해서 남정호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남정호 위원이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경과와 그리고 소송전의 여러 가지 내막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결론 부분을 파헤친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제목도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입니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칼럼에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여러 가지 허울 좋은 명분을 대서 대통령의 외국 방문, 정상회담 뭐 이런 것이라고 선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 외유성 관광 목적 이런 것들도 많이 숨겨져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첫째는 그 당시에 그 노르웨이 이틀간의 국빈 방문. 이틀밖에 국빈 방문을 하지 않는데 수도 오슬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2의 도시 베르겐에 가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 있다. 이것이 상당히 수상하다. 특히 베르겐의 일정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서 이 한국의 대우조선이 건조한 노르웨이의 최대 군함이라고 하는 군수 지원함에 승선을 해서 방문을 하는 것. 자, 그것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이 베르겐의 이 구시가지 유명한 관광지 지역 그 지역을 방문하고 브리겐이죠.
자, 그리고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솔베이지의 노래 세계적인 작곡가 구리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음악회 대접을 받는 것. 자,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인도 방문에서는 인도 정부가 허왕후 기념공원의 착공식에 한국 정부의 대표를 방문을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내줘서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부인 김정숙 여사를 달랑 혼자 방문하게 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자, 그것도 이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상당한 외유성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청와대가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중앙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게 상당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노르웨이의 제2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 국빈 방문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자, 그리고 방문 스케줄은 노르웨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김정숙 여사를 파견한 것도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남정원 논설위원은 남정원 논설위원과 중앙일보는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칼럼 내용이 틀린 것이 없고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LKB라고 하는 이 문재인 권력의 중요한 이 소송 사건을 많이 맡은 이 유명 로펌에 막대한 세금을 지출해 가면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남정원 논설위원은 이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엄청나게 찾고 또 인도 대사관에 문의를 하고 해서 반박 자료를 완성을 하고 중앙일보에 이런 문제를 전담을 하는 변호사와 원팀을 이뤄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진실과 팩트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에 노르웨이를 방문한 국빈 방문 10개국의 정상 중에서,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이틀만 수도 오슬로에 머문 10명의 정상 중에서 9명이 오슬로에만 있었다. 지방 도시에 간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 자, 그러니까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국빈 방문의 관례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서 완벽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베르겐, 제2의 도시 베르겐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해서도 세 가지 일정, 앞서 말씀드린 군수 지원함을 방문하는 것과 두 번째, 노르웨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르웨이의 주요한 수출품, 연어를 양식하는 연어 양식장, 자, 그리고 노르웨이의 주력 산업인 해양산업의 해양연구소, 세 군데를 방문하기 위해서 베르겐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노르웨이의 중요한 요청사항은 싹 빼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명한 구시가 브리겐 방문, 그리고 작곡가 구리구의 집, 그리고 음악회에 대접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문재인 부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일정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세금을 낭비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3박 4일간 인도에 가서 2억 1,000여만 원을 청와대에서 대한항공에 지불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 여객기를 탔다면 그 세금의 몇 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방문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전에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방문해 달라고 초청을 했고 한국 측에서 방문하는 사람을 김정숙 여사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거기에 맞는 초청장을 나중에 보내온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모두 다 드러나고 세 번째, 막대한 세금을 들였는데 소송전에서 세 가지 이유로 청와대가 패했습니다. 첫 번째, 김정숙 여사를 비판한 칼럼인데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 당사자로서 맞지 아니하다. 두 번째,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된다. 세 번째, 남정호 논설위원의 칼럼이 사실과 부합하다. 틀린 것이 없다. 세 가지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남정호 논설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에서 또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도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론 요청. 그러니까 정정보도는 우리 신문사가 틀렸다라고 보도하는 것이고 반론 요청은 상대방 측에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신문에 실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인터넷에 그것도 언론에 한 서너 문장 짧게 청와대 측에서는 이 일정은 방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 정도를 그냥 슬쩍 반론문에 반론 보도를 해 주라는 이런 식의 화해로 2심이 끝났습니다.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면 완벽한 언론과 진실과 남정호 논설위원회의 승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에 일독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마치 하나의 그 게임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고 아름답고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쉽지만 아주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이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인터넷과 SNS와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언론이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거꾸로 청와대 같은 거대한 권력도 진실을 함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번에 제가 명기를 한 대로 싸구려 권력을 누른 고급 언론. 시청자 여러분, 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여행사 사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왜 외유성 관광을 그렇게 많이 고집을 했는지, 외유성 국빈놀이, 자신이 성악가 출신이라고 노르웨이 가서는 꼭 그리그의 집을 방문을 했어야 됐는지, 남편과 같이 인도를 처음 방문했다가 타지마을을 못 와서 아쉽다라는 말을 남겼던 김정숙, 나중에 국민 혈세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꼭 타지마을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3박 4일이나 방문을 했어야 했는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정호 위원이 책 뒤에 실어놓은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방문, 그리고 김윤옥 여사와 권양숙 여사, 이희호 여사 이런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의 해외 방문을 전부 다 비교를 해놓은 이런 자료도 실어놨습니다. 이걸 보면 김정윤 여사가 얼마나 외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체코 프라하 소동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로, 자녀들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과 팩트에 얼마나 의존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의 하나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정원 논설위원회 이 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원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실장을 지낸 남시욱 전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의 아들입니다. 남시욱 언론인은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이념 문제를 천착해서, 물론 그는 우파적 가치를 신봉하는 언론인입니다. 한국 좌파와 우파의 뿌리, 네트워크, 이념적인 노선, 이런 것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집필한 언론이기도 합니다. 남시욱 언론인의 피가 남정원 논설위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